네, 강프로입니다. 자, LNF 오늘 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6% 강세 중인데 이거 제가 정배열 구간을 바뀌는 이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안 좋은 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리튬 가격, 그쵸? 리튬 가격, 그리고 테슬라와의 그 거래 관계들, 자,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에코프로 그룹이나 이 포스코 그룹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점. 자, 근데 양극재 3인방을 딱 보잖아요. LNF가 2등입니다. 2등. 그쵸? 근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23년도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인 거죠. 충분히 물려 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해도 가요. 그쵸? 근데 한 가지 내용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에코프로 BM을 제가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을 보면 오늘 하락하고는 있지만 양극재 3인방 중에서 에코프로 BM은 제일 강했죠. 물론 에코프로 그룹이 그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올해 보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그 LN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주가는 선반영을 합니다. 그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도 선반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리튬 가격. 그렇죠. 리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 7%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이건 유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갈 땐 막 120불, 150불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 코로나 때 보셨겠지만 마이너스 유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평균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는 40에서 60불 사이, 경기가 좋을 때는 60에서 80불 사이를 유지하는 게 유가예요. 물론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런 뭐 산유국 쪽은 항상 불안 지역이고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죠. 근데 일시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고요. 내려갈 때는 경기 침체나 아니면 뭐 강제로 뭐 셧다운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유가가 뭐 폭락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다 투기성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중국산 뭐 산화리튬의 가격이 뭐 중국에서 나오는 뭐 탄산리튬의 가격이 뭐 급등락이 심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상한가를 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뭐 이제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쵸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미 다 가격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발생했어요? 신고가가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요. 58만 원의 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조정을 거쳤고 횡보 구간을 지금 두 달 차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은 앞으로 쇼티지가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먼저 가격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렇죠. 먼저 가격 반영이 되고 나서 조정 구간도 모두 다 보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제가 먼저 그렇죠. 사전에 제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항 구간을 만날 겁니다. 근데 공매도 포지션들 있죠. 지금 여기 공매도 추이를 보면 보세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뭐 시장 조성자들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신규 공매도를 뭐 적극적으로 넣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막아놨고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공매도 포지션을 안 풀고 있어요. 안 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대환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매도는 신용거래죠. 그렇죠. 마진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담보를 맞춰야 돼요. 맞출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담보를 맞출 수 있겠지만 그 하락은 시장에 연동되든 아니면 종목이 빠질 만큼 빠지면 최악의 상황이 왔다. 그럼 0이 되는 게 끝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락하는 건 0이 되는 게 끝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건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잘못 잡고 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폭스바겐 그룹 이쪽에 공매도를 치던 세력들이 정말 큰 코 다친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LNF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도 이미
그쵸? 조정폭을 다 거쳤다. 그쵸? 거의 한 35만 원부터 13만 원 정도까지 빠졌으면 50% 하락이 나왔고요. 상승폭에 대비해서도 에코프로 BM보다 낮은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매수 구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배열, 두 번째 신고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구조는요. 주식시장의 시세 원리인 선반영 구조에 따릅니다. 이 내용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그 가격대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강프로의 소통방은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인원 제한을 딱 1000분까지만 풀 겁니다. 연말 이벤트에 딱 들어와서 그쵸? 가장 중요한 신고가 매매를 배우세요. 강프로의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지만 100% 신고가 매매만 하고요. 시장의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에서 발생을 합니다. 에코프로 신고가를 가면서 15배 시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강세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원래 제가 최대 3종목이 나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괜찮았어요. 아주 괜찮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4종목으로 늘렸습니다. 뭐 내용 확인해 보면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반도체 그리고 뭐 개별주 그리고 요거는 있죠. LS 머티리얼즈. 그렇죠. LS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월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정치 테마주가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렇죠. 이 중에서 LS 전선 아시아. 자, 요 내용 한번 보면요. 오늘 19%대 강세를 보입니다. 자, 시가 체크해 보면 7%예요. 7%. 그렇죠. 7%에 잡혀서 오늘 27%까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상승폭을 보면 지금 19%,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근데 너무 간단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LS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상장을 했죠. LS 전선 아시아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12월 18일 그리고 12월 18일 그쵸 장 시작 전에 매매 진행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LS 머티리얼즈를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요 날이에요. 요 날. 자 12월 18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그쵸 이날 상한가 마감 그 다음날 13% 급등 그쵸 어저께까지 상승 오늘 조정 그쵸 상대적으로 LS전선 아시아가 어떤 상황이에요. 그쵸 상장 이후에 실망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 구간이 발생했다. 즉 신고가 구간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 그쵸 기본적으로 추적이 돼야 됩니다. 추적 그쵸 어떤 추적? 신고가에 대한 추적 그쵸 그래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시장의 주도주를 잘 못 잡겠다. 막 손절만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쵸 연말에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자, 제가 오늘 나간 종목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었던 뭐 LS 머티리얼즈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와서 배우세요. 어떻게 잡는 건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그쵸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만 드릴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종목을 추적을 해야 되는지 그쵸 이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쵸 요 내용 그쵸 요 내용을 제가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와서 공부하시고요.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도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어차피 양극재 업체들은요 3인방이 다예요. LNF,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쵸 하나 더 하자면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근데 1, 2, 3등은 그쵸 1등은 에코프로 2등은 LNF, 3등은 포스코 퓨처엠. 자, 여기서 생산 능력 기준에서 볼까요? 에코프로 BM은 올해 기준에서 17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딱 50%를 빼면 퓨처엠 정도의 생산 능력이 나오고 여기서 30%에서 40% 정도를 올리면 그쵸? LNF의 생산 능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증가폭을 봐야겠죠. 그 증가폭은 27년까지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71만 톤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근데
LNF의 약점이라면 2등이기는 하지만 수직 계열화가 아직 조금 덜 됐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에서 마진이 조금 박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슈퍼갑이고 원래부터 애플도 그렇고 뭐 조금 이런 쪽에 대한 좀 박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 주가가 빠짐으로써 이런 악재가 다 희석이 됐다. 지금 올라가는 건 탄산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서 리튬 가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악재 반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천천히 올라가는 건 주가가 신고가 구간부터 시세의 속도가 이런 속도가 나오고 이런 속도가 나오고 이런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가격대를 철저히 체크해서 준비를 하자. 그 준비를 하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진짜 중요하다. 근데 LNF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봐야 됩니다. 자, LNF가 지금 가격상으로는 싸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대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떨어져봤자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유기간,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보유기간을 최소한도로 낮추기 위해서는 LNF의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의 가격을 기준해서 가격대를 잡고 그리고 보유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제가 20페이지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신고가의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는 건 요거 내용을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한 30분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편리하고자, 그쵸? 편리하고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 전에는 정배열 구간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선반영,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즉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해서 그쵸?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신고가 매매 하셔야 되고요.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 내용 그대로 적용시켜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만큼 연말 그리고 연초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내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